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세는 사라지는가? 전세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제 이거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저도 어차피 지금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투자는 성향이 좀 있어요. 성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사서 최고점에 팔자 요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옛날에 훨씬 더 젊었을 때는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요. 그냥 바닥에 가까워지면 한 요 근처쯤에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요 정도의 수익만 봐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는 좀 안정주의자적인 지금 성향을 가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선물거래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롱이라고 해요. 롱숏이라고 합니다. 롱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숏은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숏은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 하나는 롱이고 하나는 숏이라고 하는가, 요런 생각이 드시죠. 요 유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숏 떨어질 때는 짧은 시간에 후두둑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바닥에 사서 최고점에 한번 팔아보자라는 이제 꿈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설령 요때 잘 한번 샀어도 요때 못 팔 수도 있어요. 또 뭐 어느 시점에 팔아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순식간에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뭐 바닥 가까이 오는 것 같다, 이 정도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사고, 좀 더 떨어지면 그냥 기다립니다. 롱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더 길게 소요가 되니까. 그러다가 다시 제가 산 것보다 높아져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권이 생기면 더 욕심 안 내고 이제 매도를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주식 관련 얘기했어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영상 올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도 하는 것도 아시죠? 내가 100만큼 샀으면 올라가면 뭐 각자의 그 투자 방식은 다르겠지만 뭐 3분할을 해서 33만큼 팔고 나머지 갖고 있다가 또 더 오르면 또 나머지 팔고 또 나머지 팔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5대5도 있고 2대2 대 2대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시점에 팔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면 좀 뭐랄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 매도 또 분할 매수라는 걸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얘기로 들어와서요. 이제 전세는 사라지는가, 전세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거 못한다, 다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거 뉴스에 나오자마자 이제 다 같이 죽자는 소리, 전세 333년에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라고 이제 나왔죠. 근데 요거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야죠? 과거에 한번 있었죠. 문정부 시절에 또.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좋은 점도 많고 또 잘한 것도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 마음이죠. 이 마음은 규제로 누를 수가 없어요. 규제가 내 마음을,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취미가 아주 어떤 푹 빠져 있으신 분이 계신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이경규 씨하고 뭐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막 뭐라고 해도 자기는 새벽에 몰래 낚시 가방 들고 낚시하러 갔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 이 규제가 있더라도 내가 낚시를 하고 싶다는 그 욕구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내가 사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니는 강제로 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강제로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규제들이
문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고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 불만만 쌓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 여기에서 또 하나가 전세 333년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문정부 시절에도 있었죠. 2+2+2. 요때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올라갔죠. 월세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 제도는 서로 보완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와 월세는 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서로 약간 임대라는 임차 시장은 같지만 임차인, 그러니까 내가 새 들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전세로 갈까? 월세로 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이라는 손님이죠. 이 손님을 뺏기 위해서 집주인이라는 이 주인장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로 하는 게 임차인이 나한테 많이 올까? 내가 월세로 하는 게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세 시장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월세 시장만 남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월세가 올라갑니다. 왜?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내가 높게 받고 싶어도 전세에 물건, 나 월세 이만큼 줄 거면 차라리 그냥 전세를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저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가 죽어버리면 월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 임차를 했을 때 이 주인장인 집주인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준공이 막 떨어진 신축 아파트를 내가 세를 줬어요. 근데 내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딱 들어갔을 때는 4년, 6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새 아파트를 빌려줬는데 내가 살 때는 이제 내가 거주할 때는 이미 4에서 6년이 지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신축에서 살짝 멀어진 거죠. 근데 3+3+3이 되면 9년이에요. 9년. 9년이면 아마 리모델링 다시 해야겠죠. 집에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전세를 준다는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높은 전세가를 요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빨라지면 이제 이런 법도 막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6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하느니 그냥 월세를 할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빨라지며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면 월세 한다는 집이 옛날에는 100이었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30만큼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130이 되겠죠. 130만큼 월세를 하겠다는 집은 늘어나요. 숫자가. 전세는 100이었다면 이제 30만큼 줄었으니까 100에서 70이 됐겠죠. 그죠? 자, 이러면 우리가 수요 공급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물량, 팔고자 하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경제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와 월세는 상호 견제작용이 있어요. 전세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날 견제할 애들이 없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담으로 외국의 월세 수익률은 약 한 5%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건 뭐 나라마다 국가마다 틀린데 약 한 5% 정도는 지금 잡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면은 1년에 이제 한 5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제 요게 기본인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1.5에서 한 2%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엄청 싸죠. 그러면 대략 요게 5%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민주당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발 툭 던져서 제발 여론 확인하고 말 뒤집게 하지 말자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박수석 대변인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일명 9년 전세법 또는 3+3+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다거나 하고 있다거나 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선을 그었죠. 요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요게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기사 속에 한 줄, 이거 딱 두 줄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최민희 논란에 관한 기사인데 이 최민희 논란에서 마지막에 한 편이라고 해서 딱 두 줄만 나와 있어요. 이 기사 속에. 읽다 보니까 찾았는데 벌써 이제 여론 안 좋은 거 보고 말 바꾸려고 슬슬 시동 걸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못할 겁니다. 이게 했다가는 내년 선거에서 망해요. 자기들 밥줄 다 끊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최근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상황을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지금 현재의 거래 막는 거, 대출이죠, 대출 조이기. 두 번째가 이제 전세 3+3+3 요거 얘기했었고 세 번째가 보유세였습니다. 보유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이 두 가지를 엄포를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CBS 노컷뉴스라고 하네요. 11호 부동산 대책의 부정평가가 49.3%다. 이러면은 부정평가가 많겠죠. 왜냐면 5대5로 안 나오고 이제 항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의 부정평가가 많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이 48%, 부정이 39.1%다. 아, 긍정이 많죠. 긍정이 많은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 했죠. 아무리 긍정이 많든 뭐하든 어찌 되었든 보유세 강화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된다. 잘못하면은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는 조세의 전가 현상만 생겨서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실패를 문재인 정부 때 했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앞으로 방향성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긍정평가가 더 많더라도 요거는 내년에 6월달 26년 6월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아마 이제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설마 그 전에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이제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정당 지지율도 좀 좁혀졌고 결론적으로 보유세는 현재 이제 오리무중이다. 3+3+3은 안 할 것 같다.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희 와이프한테도 한번 이런 법이 나오려고 한대 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미쳤네. 이렇게 내 집이 아니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못할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 증가는 저는 약간 저도 중도적인데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결국은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따로 이 보유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양반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랄까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생깁니다. 어설프게 올리면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지난번 영상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올리면 집주인이 버틸만 하네 그러면은 요거 세를 줘서 세입자한테 더 올려야지 이러면서 월세랑 전세가 올라가는 그런 또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야 된다를 뭐 저는 또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고 조금 올려야 된다고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옳다라고 참 하긴 힘든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아직 지금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약간 중간자적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 보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전세 3+3+3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정책에 관련된 얘기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상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욕망, 욕구, 소유욕 이거를 규제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정책을 쓴다는 건 참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